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도 초심 찾으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역시나 시장의 변동성은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새벽에 백악관에서 주최됐던 크립토 서밋,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잘 시작을 해서 끝이 났는데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리소문 없이 지나갔던 이슈로서 보여집니다. 이 속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던 크립토 서밋이었다. 뭔가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실물 금을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이런 논의가 나온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급을 불러일으켰을 텐데 그런 논의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의향은 있었다라는 이런 가능성 정도는 열어놨죠. 앞으로 이런 결정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 스콧 베센트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니까 함께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열린 결말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그런 스탠스가 좀 아니다 보니까 주말 내내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공포 탐욕 지수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뭔가 터질 듯 말 듯 한 느낌만 계속 보여지고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좀 답답하게 시장 상황은 계속 깔아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숨도 좀 나오고 좀 지루한 시장 장세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이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은 했는데 가격적인 이슈는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역시나 이 추가 매수는 없다라는 메시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세금 비용 증가 문제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이 납세자의 부담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또 한 번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보수적인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크립토 서밋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서 걷어들인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만 비축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또한 크립토 차르부서의 수장 데이비드 삭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카라다노 언급했던 거 그거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 상위 5위 안에 드는 암호화폐 언급한 것뿐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김 빠지는 말을 했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더더욱 많이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펼쳐졌던 상황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더라도 미국이라는 국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을 하겠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고위급 임원들, 수장들을 불러놓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핸들링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긍정 요소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위터를 봤을 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XRP와 이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의회 조치를 통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불 수 있으며 미국 재무부가 뒷받침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혁신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디지털 에셋, 이 암호화폐 비축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사들이지 않는다면 뭔가 다시 한번 강압적으로 뺐거나 혹은 기부를 받거나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물량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혹시나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트로 물량을 재무부에게 위임할 가능성 혹은 SEC한테 벌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XRP를 통해 내면서 뭔가 미국의 재무부 혹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착관계를 가져가는 듯한 물량을 뭔가 넘겨주는 듯한 스탠스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이더리움을 뺀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데이비드 삭스가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말한 XRP 솔라나 A다. 그냥 시가총액 상단권만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트럼프 뒤의 세력들, 미국의 뒤를 잇고 있는 그림자 정부들은 이미 판을 깔아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들이 슬슬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 대중들한테 어떻게 선보일지에 대해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한 리프레시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암호화폐 시장이 특정 진영이나 한 가지 자산에 갇혀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미국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서 그들이 입맛대로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게끔 시대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이번 백악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를 통한 규제 명확성 확보가 될 것이다. 조만간 SEC에 대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나면서 폴 애킨스가 집권을 잡게 될 것이고요. 소송에 대한 마무리,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씩 철회시키고 중단시키고 있는데 리플과 SEC의 소송 또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7일에 열렸던 이 크립토 서밋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며 시간을 들일 줄 아는 스마트 머니 투자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리플사에서 작년 말부터 찍어내고 있던 RLUSD 자체가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이정표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자산을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않고 어떤 명분을 통해 걷어들이는지, 어떻게 모아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연출하는지 또한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크립토 서밋에 참석했던 마이클 셀러는 이런 말을 했죠. 미국 정부는 2035년까지 10년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게끔 조금 더 방망이를 길게 잡아서 멀리 치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비트코인 1일 비축해야 된다. 매일매일 자동으로 그냥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45년까지 바라본다면 16조에서 81조 달러의 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과 XRP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냥 분할 매수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업비트를 통해서 코인 모으기, 자동으로 DCA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런칭이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개씩 그냥 가격 보지 않고 XRP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목표 수량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래소를 통해 눈에 안 보이는 쪽에 자산을 좀 보관해두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크립토 서밋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서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 글로벌 유동성 장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러우 전쟁의 종전, 휴전의 가능성, 그리고 알트코인의 신호탄을 알려주는 이더리움의 폭발성의 움직임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더리움, 고래 매집이 지속적으로 주말 사이에 있었고요. 거래소 유출 또한 상당했습니다. 앞으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포션이 농후하다라는 거 하나씩 볼까요? 일단 고래들이 48시간 동안 110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던 움직임,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거래소의 유출량 역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쭉쭉 올라와 있는 모습, 거래소에서 인출됐다라는 것, 그들이 매집한 흔적으로 병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팩터라는 것 체크해 본다면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 그들이 이더리움을 뒤에서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레인보우 차트, 파이 사이클, MVRV, G스코어 그리고 채굴자 포지션 등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까지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 중간에 잠시 베어 트랩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2025년 사이클에 집중하면서 대중과는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지금 M2 통화 공급량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
3월 25일을 기준으로 크게 우상향하는 피벗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쉐이크아웃 구간 뒤에 리테스트 구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패닉셀하기 너무나 좋은 시장 장세로서 연출이 됐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멘탈을 잡고 기다린다면 좋은 소식이 좀 들리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희망 고문으로 들리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바라봤던 세력들의 움직임과 암호화폐 4년 사이클을 미루어 본다면 절대 시장은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진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 코인베이스의 주식 또한 약 45%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암호화폐를 필두로 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것도 매우 좋은 수익률 선행지표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죠.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클 셀러가 이끌고 있는 스트래티지라든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 업체죠. 미국의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마라홀딩스로 이름을 바꿨고요.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든지 클린스파크, 헛A까지 여러가지 이런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분석가가 말한 것처럼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장이 점쳐진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그대로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의 인덱스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를 통해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에 대한 움직임을 짚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아닌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OCC 청장 자리에도 전 비트퓨리 이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임원이었던 조나단 굴드가 이 OCC 통화감독청의 청장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그들이 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 금지하는 것을 철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수탁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사업, 노드 운영과 같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슬슬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그리고 크립토 차르 부서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 공화당이 거의 싹쓸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모두 다 친 암호화폐 위원들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SEC의 위원장으로 폴 애킬스가 들어올 것이며 이 CFTC의 위원장, 지금 현재는 잠깐 캐롤라인 팜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 앤드레슨 호로이치의 크립토 정책 총괄을 맡았던 브라이언 컨텐츠 올라올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한 번 겉으로는 뭔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큰 파급력 있는 장세, 규제에 대한 명확성,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모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역시 비트코인 비축 예산에 대한 협력을 시사하고 있죠.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해 비축할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명분거리,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들이 에이다, XRP, 솔라나와 같은 디지털 자산들을 모아갈 수 있게끔 할지.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스마트 컨트랙, 결제에 대한 플랫폼, 금융망 자체가 바뀌면서 알트코인의 유틸리티의 시대가 도래해야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리는 그림자 정부가 하려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뒤에서 지속적으로 이 기관의 채택을 받은 알트코인 ETF 신청이 준비 중에 있죠. 이제는 물밑 작업의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핏 20일 법안 또한 통과시키면서 블랙록의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됐겠죠. 폴카닷이라든지 H바, 헤데라 역시 꾸준하게 여러가지 자산 운용사에서 ETF가 신청되고 있고 최우선 선발주자로서는 역시나 XRP, 솔라나, 디지털 은, 라이트코인이 선봉대로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 볼레틸리티 쉐어즈 역시 XRP 기반의 ETF 3종 세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물 ETF뿐만 아니라 2배 레버리지, 또한 1배 인버스 상품까지 지속적으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 이미 많은 자산 운용사들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크라켄, 미국의 2등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등이 코인베이스, 아직 크라켄은 기업 공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 되지 않았는데요. 2026년 1분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내년 1분기 내에 기업 공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기가 어쩌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열어두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겠죠? 해당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정말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자가 들어가는 돈 혹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돈으로 투자한다면 조바심이 나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코인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공과 여유가 없는 자는 돈 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오르겠지 할 수 있는 이 내공과 이 여유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4년 사이클, 어쩌면 3년을 준비하고 그 짧게 1년을 수확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년에서도 한 달, 2달 만에 게임을 끝내버리는 시장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을 보여주는 코인 시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장임을 인지하면서 내가 정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코인에 대해서 내재 가치와 확정된 미래로 가는 루트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그들은 과거부터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R3라든지 이더리움 기업 연합이라든지 하이퍼 레저 재단을 통해 블록체인이 가미된 여러가지 비즈니스 플랫폼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 특히나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BIS, 국제결제은행을 통해서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논문을 미루어 본다면 지금 현재는 CBDC를 뭔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 금융 엘리트들의 속내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SBI 그룹이 R3와 손을 잡으며 리플과 함께 2016년서부터 합작회사를 만들어 놨는지,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이죠. DTCC가 왜 과거부터 시큐런시를 인수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ETF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해왔고 결국에는 이가 스위프트 2.0의 망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글로벌 표준으로 귀결된다라는 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는요,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 기관급 CBDC에 이동해서 브릿지 통화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어쩌면 미국의 재무부에서 에스크로 물량을 핸들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하나의 회사이자 블록체인, 하나의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과거의 골드만삭스의 논문에서 서클과 코인베이스, 리플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지 이미 그들은 결제에 대한 미래, 점 찍어놨다라는 것 또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